안녕하세요. 자, 오늘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어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요, 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보셔도 좋지만, 특히 학원 갈 시간이 마땅치 않거나, 그리고 여력이 좀 없으신, 뭐, 주부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초보자분들, 아니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어렵지 않고 너무 길지 않고 좀 쉽게 영어를 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진 동영상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조금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든가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요즘에는 예전하고 다르게 영어 회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영어와 관련된 문화를 접촉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영어를 배우다 보면 외국어를 배운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 배운 방식을 자꾸 고집하면서, 그래서 외국어와는 점점 더 멀어졌으면 멀어졌지 가까워지지 않거든요. 오늘은요, 제 수업은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어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하는 팁을 드리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도요,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는 분들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요, 제 잔소리를 워낙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게 잔소리라는 게 그래요. 되게 좋은 말인데 실제로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고 싶으면, 성공한다는 게 돈을 많이 벌고 뭐 무슨 명성을 얻고 그런 게 아니고요.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었느냐. 그 꿈이 아무리 작고 뭐 남들이 봤을 땐 초라해 보여도 상관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이루면 성공한 거고요. 아니면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면 저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뭐 성공하고 아니고 이런 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영어라면 영어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수준까지 이르르는 게 바로 성공하는 거죠. 모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모국어가 완성되는 시기가 한 10년 정도 걸린대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영어를 하는, 모국어로 하는 꼬마 아이 한 4-5살 정도만큼이라도 내가 말을 잘하고 싶다. 그러려면 걔네들은 어떻게 됐어요? 5년 동안, 태어나자마자 5년 동안 먹고 뭐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해서 영어로 이야기를 들었고 영어를 했고, 처음에는 자기들은 영어를 못했겠지만 주변에서 계속 영어를 해줬겠죠. 영어뿐만 아니죠.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계속 말을 해줬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지 않았으면 뭐 말하고 듣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우리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귀에 자극이 계속해서 들어왔죠. 계속해서 누군가 한국말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말을 틀리면 주변에서 계속 그것을 고쳐줬어요. 주세요 해야지, 맘마 해야지 하면서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언어가 이렇게 확고하게 잘 정착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누군가 말을 고쳐주는 선생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자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해볼게요. 아까처럼 내가 영어 하는 아이 5살짜리만큼이라도 영어를 하고 싶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태어나서부터 걔네들은 5살, 5년간 자는 시간만 빼고 그 언어에 접촉해 있었죠.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을 그만큼 가지셨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먹으면요,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모든 기능이 떨어져요. 그렇죠? 학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불리해요. 그런데 그런 여건도 되지 않아. 그렇다면은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아마 1살짜리만큼도 시간을 거기에다가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어가 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지 않았는데 영어가 늘었다고 하면 그건 더 이상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서 계속 영어를 누군가 얘기해 줘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외국에서 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돈이 많으시면 원어민 선생을 하루 종일 옆에다 두고 영어를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니까 여기 그렇게 계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배우려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이미 집어치자고요. 왜?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뭐 LA에서 30년 사신 분들 영어 엄청 잘하셔야 되는데 영어 못 하시는 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핑계를 대지 마시고
마시고 나는 IQ가 너무 낮아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에 자꾸 핑계를 대지 마세요. 핑계가 많은 사람은요, 뭐 어떤 걸 해도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동영상은요, 핑계 안 될 뿐만 제가 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가서 평생 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원어민 선생을 내가 24시간 둘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동영상을 열심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잡으세요. 자, 가끔은요, 정말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요, 우리가 살 빼는 거, 제가 저번 시간에 살 빼는 거, 영어 하는 게 가장 그 새해 결심에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몰라서 못해요? 몰라서 못하나요? 영어는 그렇다 치고 살 빼는 건 어때요? 먹은 만큼 더 많이 움직여주면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체질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요, 정말 물만 먹어도 살찌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10배 먹어도 맨날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요, 먹은 만큼 살찌고요, 안 먹으면 살 빠지는 게 이게 보통의 성향, 보통의 성질이에요. 체질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극단적인 사람들 여기다 끼워 넣지 말자고요. IQ 200이라서 영어 잘한다, 이런 사람 거론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면 대부분 늘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는다. 이건 그냥 교과서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노래를 못해. 음치야. 근데 이건 병은 아니야. 근데 음치인데 노래를 잘하고 싶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못하는데? 안 되죠. 노래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 막 그려야 돼요, 처음부터? 그림을 많이 봐야 돼요. 내가 춤을 잘 추고 싶어? 내가 막 이렇게 추나요? 아니에요. 춤 잘 추는 사람의 동영상이라든가 학원을 다니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추는지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게 어떤 건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제일 좋은 것은, 물론 내 주변에서 영어를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바로 매체밖에 없어요. 옛날에 매체가 없을 때 막 카세트 테이프 듣고 무슨 뭐 이럴 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해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건 핑계가 안 돼요. 여러분들 집에 인터넷만 들어오면 무료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요, 외국 상황, 이런 영어라든가 이런 드라마를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도 집안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많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보고 듣는 거예요. 보고 듣는 거.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보고 듣는 거. 자, 그런데 보라는 게 글자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situation을 보라는 거예요.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전혀 몰라도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라든가 뭐 중국어 이런 걸 내가 전혀 몰라도 그냥 그림만 봐도 대충 한 20, 30% 이상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다? 언어를 몰라도 표정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이 상황 흐름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걸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 있잖아요. 언어가 의사소통에서 언어가 갖는 게 한 50% 이하래요. 그럼 나머지 60%는 뭐다?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 영어 같은 거 하면 더 듣기가 어려운 이유, 듣기만 하면 더 어려운 이유가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는 게 60이라면 여러분들 보지 않으면 뭐다? 60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의사소통에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틀어드리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 눈 감고 있어. 눈 감고 귀로 막 듣고 있어. 뭐 듣기가 좋지도 않은데 왜 눈을 감고 있냐고요. 눈을 보시라고요. 글자를 보라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시라고요. 글자 이해 못해도 되니까 그림을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나중에 훨씬 더 이해가 좋으니까 보고 듣고, 아셨죠? 글자 말고 상황을 이해하세요, 먼저. 자, 언어를 배운다는 건요, 또 하나,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끼리 전체를 그 나라의 문화라고 한번 쳐볼게요. 코끼리 다리 한쪽은 바로 영어예요. 그런데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 두꺼운 다리만 이렇게 만져보고 있으면, 내가 영어를 한다고 그 다리만 이렇게 만져요. 그러면 아니 다리가 왜 이렇게 두꺼워? 왜 이렇게 거칠거칠해? 코끼리 몸이 얼마나 커요. 그쵸? 코끼리가 어디서 살고 코끼리의 생태계를 알게 되면 다리가 왜 이렇게 두껍고 쩍쩍 갈라졌는지를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보면 영어를 이해하는 게 더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다리만 만지작거리고 있어. 다리만 만지작거리고, 그러니 코끼리 전체 모양을 안 보니 다리가 뭔 의미가 있냐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그래요. 아우, 한국말은 이렇게 쉽고 간단한데 영어는 왜 이렇게 어렵냐. 그거 여러분들 평생 하셨으니까 쉽고 간단한 거지 우리말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 선생님 전체를 보라는 게 뭐예요? 나 뭐 공부하라고요?" 뭐 영미문학 뭐 역사 공부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아까 뭘 보시라고 그랬어요? 매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문화가 있는지 그 사람들은 식당 가서 어떻게 음식을 먹고 어떻게 술을 시키고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 영화 한 편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많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건 다 놓치고 무슨 글자만 들으려고 그래. 그게 뭐냐고요. 코끼리 다리만 자꾸 만지작거리면서 코끼리 전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코끼리 다리만 붙잡아 봤자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매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또 매체네요. 그쵸? 근데 어떤 매체? 그건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수준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거. 그리고 수준도 수준이지만 내가 보면서 재밌어 하는 걸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재미없는 거 공부로 하려면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셨으면 지금 이 동영상 안 보고 계시겠죠? 공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언어가 왜 공부예요? 언어는 문화예요. 문화를 배우는 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공부처럼 인식하니까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매체가 중요하냐 이건 제가 알려드릴 수 없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무슨 책을 읽어야 돼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책을 읽어야 하는지 알고 싶으면 서점에를 가세요. 서점에를 가서 수만 가지 책을 이것저것 다 한 주장씩 들춰보면서 자 아무리 내용이 좋아요. 그래도 활자가 너무 작아. 나 지금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볼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글자 크기도 맞아야죠. 글자에 뭐 띄어쓰기도 좋아야죠. 여러 가지 나한테 맞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 나 어떤 거 해줘요. 제가 뭐 점장이에요? 그런 거 제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당신은 번역가가 아니다. 자, 번역을 중지하라. 여러분들한테 모국어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우리말이 없었어. 여러분들 눈 뜨자마자 영어를 배워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없죠? 그냥 무대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우리말이라는 모국어가 있기 때문에 영어를 듣는 순간 계속해서 번역을 해요. 번역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번역가 아니라고 그랬죠? 번역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말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런 사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wear, 그 다음에 put on 이런 단어는 둘 다 우리말로 입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 다음에 dress라는 단어도 입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전혀 세 개는 완전히 달라요. 다 쓰임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올려드린 옛날 동영상 찾아보시면 look for, find, search 이거 우리말로 하면요 다 찾다예요. 그렇지만 전혀 쓰임이 다르거나 뜻은 같아도 쓰임이 다르거나 아니면 뜻이 다르거나 자 이런 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원히 답이 안 나오죠. 무조건 여러분들 틀리게 되는 거예요. 번역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한영사전 많이 물론 한영사전을 찾지도 않으시겠지만 가끔 하다 보면 한영사전 찾으시는데 한영사전이 어떻게 돼요?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거잖아요. 결국은 틀리는 경우가 거의 50%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는데 근데 영영사전 보세요.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건 어려우니까 사전을 뭐 보시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일단은 번역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pple 이런 단어를 여러분 들으시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야 돼요? 우리말로 사과 이렇게 번역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플이란 모양이 있죠. 애플 그려지죠. 이렇게 동그랗고 동그란데 fruit이죠. fruit인데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있죠. 색깔은 어때요? green도 있고 red도 있고 그쵸? light red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모양의 애플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그리시라고요. 그걸 사과 이렇게 번역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번역하지 마시라고요. 자, 두 번째요. 카피예요. 언어라는 건 카피하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의 수준에서는. 창작이 아니에요. 번역을 하는 사람이 창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창작 안 돼요? 카피는 뭐예요? 무조건 앵무새처럼 따라한다. 앵무새가 어떻게 따라해요? 뭘 들어야 따라하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어떻게 따라해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누군가 보고 말하고 하는 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온전히 따라하려면 내가 그걸 머릿속으로 우리말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걸 말할 시간이 없어요. 남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영어로 얼토당토 갖다 붙이면 그건 영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말로 하고 싶은 말 만들어 놓고 영어 단어 갖다 붙이는 짓 하지 마시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호전됐다. 예를 들어서 아프던 사람이 상태가 호전됐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상태가 호전됐다. 이게 아픈 사람이 몸이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악화됐던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이게 다 좋아진다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호전이라는 한자를 쓰는 순간 여러분들 영원히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호전이라는 건 다시 말해 뭐라고요? 악화됐던 상황, 나빴던 상황이 점점점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빴다가 좋아지면 뭐라고요? better. 자, better이고요. 이것이 여기서부터 여기서의 변화잖아요. 나빴다가 좋아지는 거에 변화를 나타내는 동작은 get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get better.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쓸 수 있는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표현이죠.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영어를 공부하려고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서 이 방법을 알아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매체를 한번 보시면 거기 get better 이런 표현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면 get better이라는 게 저런 데 쓰는 거구나. 나도 나중에 써먹어야지.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언어를 익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가셔가지고 영어를 공부해라 그럼 책 딱 펴놓고 앉아서 알지도 못하는 거 2시간, 3시간 집중도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매체를 틀어놓고 내가 하루에 10분, 5분, 10분이라도 보면서 오늘은 get better 배웠네? 그러면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어? get better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다라는 그 상황 그대로를 카피하시라는 거예요. 그 단어만 카피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써야 될지 모르고 아무 데나 get better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제가 아프다가 나았으니까 그게 get better이구나. 나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매체 하나를 보면요. 머릿속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카피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뭐예요? 답은 결국은 매체. 자, 그래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그다음에 집에 계신 분들 막 드라마 보고 뭐 다른 거 하시느라 이거 영어 공부하실 때 매체를 잘 안 보시는데 이게 제일 취약해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영어가 안 느는 거예요. 매체를 멀리할수록 여러분들의 영어는 영원히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오늘의 동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매체 하나씩 선정해서 여러 개를 보실 필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고르시려면 많은 것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여러분들이 그걸 꾸준히 한번 보시고 나중에는 이렇게 정지시키고 따라해 보시고 정지시키고 따라해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